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코인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장이 바뀌었죠. 업비트 기준 우리는 9시에 장이 바뀌고요. 빗썸 기준은 24시, 12시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장이 바뀐 시점에 어떻습니까? 2,996원, 저가는 2,986원. 뭐 이게 큰 의미가 없죠. 당연히 이 3,000원대 라인을 언제 돌파하고 안착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XRP 니플 코인. 자, 오늘 날짜가 바로 16일이거든요. 자, 원래 정상적으로 이 SEC한테 SEC가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마감 일자가 16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12일 날짜 어떤 걸 제출했습니까? XRP와 우리는 합의했으니까 이 합의했던 부분을 승인해 주세요. 라고 미국 법원에 제출한 날짜가 12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12일 날 이 부분을 제출하고 나서 이제는 오늘 날짜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에요. 또한 16일 날 그 결과가 나오고 17일 날짜로 SEC가 XRP 최초로 ETF를 프랭클턴 운영사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자, 이 부분 또한 17일 날 결정할 부분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어때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엄청 많죠. 또한 이번 주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 지표 발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때요? 지금같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많이 남아 있는 시점에 함부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어렵죠. 자, 우선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말씀을 드렸던 뭐 NK 청산 물량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6월 17일 내일 날짜로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하나 언제입니까? 6월 19일 돌아오는 목요일 날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선 다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동성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기자회견이죠.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냐. 미국 연준은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 방향성은 곧 글로벌 금융시장,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모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가져온다라는 거 먼저 짚어드리고요. 또한 XRP 니플 코인의 제한적인 해당되는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니플과 SEC 드디어 4년 반의 전쟁을 끝날 것인가? 법률가들은 예측한 판사 승인율이 70% 이상 이제는 승인을 해줄 것이다. 어떤 부분? XRP와 SEC가 합의점을 찾았으니까 이거 이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예상하는 게 70% 이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아예 해소가 된다. 라고 한다면 당연한 막대한 호재성 이벤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 호재성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락 중인 니플 코이니까 반등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인데, 자, 우선 호재성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 자,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 이 부분이 바로 XRP ETF의 기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승인해 주는 게 누굽니까?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이 ETF를 승인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는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굉장하죠.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의 달러와 연동되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미국의 달러와 연동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면서 미국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키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러한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XRP 니플은 떨어지는 걸까? 그 이유는 대외적인 이벤트에 있다. 자, 이게 오늘 6월 16일 오늘 나온 뉴스인데 비트코인 중동발 불확실성에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비트코인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건 대외적인 이벤트인데 비트코인이 압박을 받는다는 건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똑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부분은 이 거래량이 급감했다.
자, 얼마나 급감을 했을까? 이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장이 바뀐 기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니플 코인의 거래 대금은 얼마예요? 1227억. 잠시만요. 아니네요. 1022억이네요. 1022억. 1000억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000억도 넘지 못했죠. 이더리움도 1000억도 넘지 못했어요.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는 얼마입니까? 463억 원이에요. 자, 어때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코인 시장에 관심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매도 물량,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은 다 나왔고, 이제는 작은 움직임으로도 매수세, 작은 매도세로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만한 이벤트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거래대금이 이렇게나 최악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은 이미 다 나왔다라고 판단한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린 어떻게 XRP 니플 코인의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오늘 날짜로도 여전히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3,000원 위로 안착시킬 것인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할 것인가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리면서 XRP 니플 코인 우리 어떠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현재 이 5,000원 부근에서 2,500원 그리고 현재 3,000원이 안 되는 2,990원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대외적인 이벤트가 가장 컸죠. 모멘텀이 아니라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면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말씀드렸던 ETF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승에 대한 이벤트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력을 가져올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거든요. 자, 연결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립니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갖고 할 수 있는 자료. 어떤 자료죠?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당되는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말씀드렸던 모멘텀의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이 목표 단가,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요.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꿈에 27달러다라고 합니다. 자, 27달러. 자, 지금 3달러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27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금 27달러 목표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목표 단가가 왜 나왔을까? 바로 XRP ETF의 승인 그리고 SEC 소송의 종결이 관건을 갖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목표 단가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데 말씀드렸던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펀드인데 이렇게나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준점을 가져갈까? 그만큼 고래들의 움직임이 수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ETF 펀드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SEC와 소송이 종결한다는 것은 4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이제 완벽하게 해소한다. 자, 악재가 해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호재성 이벤트는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을 더욱더 강력하게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비트코인 ETF 많이 보여드렸었죠. 자, 비트코인 ETF에서는 먼저 이렇게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었거든요. 자, 이 부분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근데 어떠한 노림수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얘네들은 비트코인 얘네가 이 비트코인이 ETF가 나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에서 ETF가 나오면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엄청난 호재성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이런 호재성 이벤트를 앞두고 고래들은 먼저 최저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지금 XRP 니플 코인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최저가 3,000원 이탈했죠. 최저가를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매집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강력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그만큼 많은 매집 구간을 가져가려고 한다. 자, 여기서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사는 건 똑같지만 매수는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게 바로 매수예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 가격을 다시 낮추면서 이 저점에 매집한다. 그게 바로 매집이라는 관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럼 고래들 어떻게 매집하고 있을까? 자,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고래가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1.6달러 붕괴가 현실화되나 이게 6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이 뉴스뿐만이 아니라 전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플 대이동이 시작됐다.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동되었는데 대규모 유출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6월 12일 날 나왔어요. 자, 지갑으로 인출되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출금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리플 4억 9,800만 달러 규모의 리플에 대규모 이체가 발생이 되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은 대규모 이체를 말합니다. 대규모 이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시점을 말한다라는 거. 자, 고래들이 움직였다.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지난 12월 달에 나왔던 내용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이게 뭐냐면 업비트의 고래가 리플을 1조 팔았다. 이게 지난 12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거든요. 자, 고래가 1조를 팔았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에다 내다 팔았으면 엄청난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대량 매매라고 합니다. 자, 대량 매매 블록 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이 매도자는 고래가 맞죠. 고래가 맞지만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대량 매매, 이게 바로 블록 딜입니다. 어떤 말이냐? 1조를 매도하는 것도 고래가 맞았고 1조를 매수하는 것도 고래가 맞았다라는 거. 이때 12월 20일이라고 했죠. 12월 20일 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원 이탈했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12월 20일자예요. 12월 20일자에 보시면 3,000원부터 3,250원, 3,50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이때가 12월 20일입니다. 어때요? 12월 20일에도 현재 단가 3,000원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3,000원 위로 올렸다가도 다시 한번 3,500원까지 올렸까? 이 부분이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었던 12월 달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 어때요?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만들어 가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자, 1조를 매수한 단가가 3,000원이다. 그러면 이 3,000원 이탈하게끔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끌어올리겠죠. 왜? 고래들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신들의 매입 평균 단가는 훨씬 더 낮을 거예요. 근데 이 단가에 매수한 단가가 있다.
그러면 이 단가는 확실한 지지 라인으로 테스트 받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시점 보시면 어때요? 다시 한번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를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죠. 3,000원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이탈했다가도 올라가고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엄청나게 이 가격대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이 확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격대가 확실한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확실한 바닥 구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이 단가를 지지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장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지만 장이 끝나긴 마감 전에 다시 또 끌어올려놔서 3,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발표 그리고 XRP의 운명을 가를 만한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 번 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자, 들어와서 해당되는 부분에 상승에 대한 자료, 어떠한 자료가 있을까?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분석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 링크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받으셔도 충분하다는 거.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